자, 어저께 생각지도 않은 고물이 나왔는데요. 이게 여파가 큰 고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최근 MBC에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에게 위스키를 전달할 때 함께 줬다는 책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입주민인데요. 책의 저자는 최재형 목사, 그리고 첫 페이지에는 최재형 목사의 자필 메모도 있습니다. 쓴 날짜는 2022년 7월 23일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이날 40만 원대 듀어스 27년산 위스키 한 병과 자신의 저서 8권을 보안 검색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요. 그중 책 4권이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아니, 보통 선물 주면 앞에 이런 거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날짜까지 해가지고 최재형 목사라고 했잖아, 저자라고. 보통 저렇게 사인해서 받은 책은 버리기가 좀 버려요.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그리고 진짜 버리고 싶으면 저 부분 잘라 한 장을. 그리고 저런 사인이 있으면요, 알라딘 중고 책방에서도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잘라. 저건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거나 진짜 저기를 찍고 버려야 되는 건데, 문제는 선물만 쏙 뽑아 먹고 책은 버렸다는 거고, 이 책이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그때 책하고 술하고 맞네. 받은 거 맞네 라고 하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거 책 안에 요런 거 포스트잇도 붙여놨다고 했거든요. 아예 안 본 거지. 최소한 이 갈피를 적어놓은 게 책은 받았는데 양주만 따로 빼내고 저 책은 그냥 버리는 걸로 분류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것들이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으로 성의가 없는 거냐면, 대선 후보 시절 이후에 유력 인사들을 만나면 대부분 책 선물들 많이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많은 각계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책에다가 사인해갖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최소한 정치적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계속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관해서 네. 나중에 만날 때도 보여주고. 내가 이걸 갖고 있다, 또는 잘 읽었다, 안 읽었어도 최소한 하고. 그렇게 얘기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자기들 지지자 내지는 자기 쪽 사람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만난 사람이 줬던 책들도 다 버린 거야, 다 버린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최재형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술도 줬다고 했잖아요. 요겁니다. 요 술도 줬는데, 이거는 이제 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이 안 돼서 술병은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지, 술을 처먹었으면 그거는 이미 버렸나? 병을 어디다든 버렸는데, 병까지는 이분은 책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병까지만 병까지는 확인을 못한 거죠. 근데 난 진짜 얘네가 책 안 읽고 정말 쓰레기라고 본 게, 심지어 자기 제일 신복인 강신업 변호사 책까지 버렸더라고. 이게 네 편 내 편을 따져갖고 버린 게 아니야. 책은 안 본다는. 책은 그냥 쓰레기로 치운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기사에 보면 뭐 이렇게 전두환 해가지고 회고록도 있었고. 전두환 회고록에도 이순자 여사가 이순자가 대신 써줬다 그러죠. 글을 써가지고 김영삼 거는 아들이 직인까지 써서 줬는데요. 현철이가 직인까지 찍어가지고 나름대로 요거 해서 직인까지 줬는데, 찍은 거는 예. 특별한 사람 선물 줄 때 직인까지 찍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도 나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냥 가차없이 버린 거죠. 그리고 함성득 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 이 사람은 그때 왜 한국일보에서 나왔을 때 그 윤석열 측근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어줬다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아크로비스타 이웃입니다. 근데 그 책도 분리수거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책은 그냥 못 쓰는 거,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진짜 모질한 놈들입니다. 이런 김영삼 대통령 직인 들어간 이런 책들은요, 나중에 사료적 가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근에 내놔도 비싸게 팔아먹을 그러니까. 수 있다고. 유력 인사나 귀빈 선물용에만 찍어준다는 거예요, 직인을. 저도 사실 미래하전 책을 하나 냈잖아요. 그래서 송 작가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를 제가
이제 재판까지 있었는데 한 8,000부 정도를 찍어서 날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제가 일일이 다 그 주문 받은 책들한테는 온라인 서점 말고 제가 직접 주문 받은 책들한테는 제가 사인을 다 샵 번호 미겨가지고 이걸 다 했거든요. 특히 초판본 3,000부에 대해서는 100% 제가 다 수기로 사인했거니와 거기에 번호를 다 매겼어요. 근데 이 책이 얼마나 귀한 책이냐면 그 안에 오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걸 나중에 그 책을 읽어보신 지지자분들이 교정을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2판부터, 재판부터는 오타가 없어요. 여러분, 그 넘버 적혀져 있는, 500번 내 넘버 적혀져 있는,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책을 갖고 오시면 제가 원하는 선물과 무엇이든 바꿔드리겠습니다. 중고 책방에 뭐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사인이 있으면 중고 책방에 안 받기 때문에 중고 책방에는 없고요. 8,000번만 찍고 출판사가 망해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젠 구할 수 없는 희귀도서가 됐거든요. 아니 김건희처럼 이렇게 그냥 내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처럼. 내가 혹시나 내다버린 책이 있을까봐 나도 눈에 불을 켜고 흰바탕에 노란색으로 된 책들을 중고 서적 가면 많이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제 책들은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너무 웃긴다. 그 술을 먹었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술병채 버리진 않았을. 술을 지가 안 먹는다고 똘똘똘똘 따라갖고 하수구에 버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비싼 거는, 국고로 들어가서 못 돌려주는 거고, 이런 의미 있는 책 같은 거는 쓰레기니까 다 버리고 간 거야? 세상에. 다시는 안 돌아올 까고인 거죠? 이걸 버리고 간 거라고. 듀얼백은 국고로 귀속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죠. 술도 보관하나? 응? 술도 보관하나? 술도 같이 받은 거잖아요. 듀얼백 받고. 술은 어떤 놈 뱃속에서 보관하고 있겠죠. 아니, 차라리 됐어요. 국가에 귀속되는 거 이런 책들, 그, 자기 글씨가 써 있거나, 뭔가 전 대통령의 이 인장이 있는 거, 직인이 있는 거, 이런 게 사실은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게 더 많지 않아? 술이 들어가거나 듀얼백이 들어가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 예스24에서 찾으셨나 본데? 니 맘대로 해보라니? 뭐가요? 누군가의 책이요. 아, 저 책이요? 11,700원. 아니, 그렇게나 비싸게 팔아요? 뭐, 사기네. 여러분, 알라딘 가시면 7,0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인본 아니잖아요. 사인본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왜냐면 워낙 희귀본인데, 분명히 출판사는 8,000부 찍고 망했거든요? 네. 근데도 온라인에선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찍어서 파는 건지. 어쨌든 맥주도 못 마신다는 김모 씨 말고, 다른 사람이 마셨겠죠, 술은. 이걸 왜 띄우는 거야? 화면에 이걸 왜 띄우는 거야? 성의가 있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인간성이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최소한 자기가 아직까지 권력 위치에 있고 대통령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자기가 예를 들어 그냥 임기 끝내고 내려가서 어디 낙향하거나 아니면 이제 깜빵 가갖고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면 모르지만 대통령 되자마자 그동안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 서적을 다 버렸다? 야, 이건 진짜 쓰레기인 거예요, 인성 자체가. 이거는 진짜 네.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거 어떻게 그리고 집 앞에 이렇게 버려? 집 앞에. 그러니까 혹시나 또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제가 못 갖고 온 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그 책 중에는 책갈피 안에 무기명 채권이 끼워져 있거나 봉투가 끼워. 5만 원짜리가 겹겹이 들어있을 책들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아마 보지도 않고 버렸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후루룩 해가지고. 후루룩을 한번 했을까? 당연하죠. 흔들었을까? 당연하죠. 아까 저거 안 떨어졌던데? 그건 필요 없으니까. 포스트잇 그거는? 포스트 필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건 돈 안 돈이 되니까? 없으니까. 네. 아무튼, 분명히 이 최 목사님의 주장, 그러니까 뭐 화장품 세트부터 양주까지 준 거 많다, 향수까지 사실로 입증되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받았다. 네. 자, 이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또 책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줄리의 그림자라고 하는 책이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그냥
주인공 이름이 줄린 거예요. 네. 근데 폐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책을. 네, 경기도 초중고가 최근 1년간 도서관에서 줄리의 그림자란 책을 비롯해 모두 2,528권의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 도서를 무더기로 폐기했습니다. 책 상당수는 국내외 기관 수상작인데다가 보수신문도 추천한 건데요. 특히 4개 초등학교에서 한 권씩 모두 4권이 폐기된 줄리의 그림자는 추천 도서로 꼽히기도 했고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이 추천 기사를 썼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줄리의 그림자는 프랑스 작가 크리스티안 브리엘이 쓴 유명 창작 동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줄리란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이건 불경한 책이야. 줄리는 책 이름 안에도 들어가면 안 돼. 아니, 라고 왜요?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줄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바빠서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면서요. 근데 지금 줄리 작가 하신 것도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고, 줄리라는 단어를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경찰이 뭐 이렇게 조사해서 한 거 뺀 아니겠습니까? 단어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그래서 주얼리가 해체됐을까요? 성교육 관련 책인데 이거는 이제 줄리가 여자인데 이렇게 그림자잖아요. 제목이 줄리의 그림자잖아요. 여자아이인데 점점 갈수록 남자아이로 그림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면 안에 성적 어떤 정체성을 느끼는 건데 이걸 갖다가 얘네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날렸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동성애 조장을 한 책이면 추천 도서가 되고 창작 동화로서 읽혔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4월에는 문체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이거 심의를 청구한 이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 도서 68건 가운데 67건에 대해서는 유해도서 아니다라고 의결을 했거든요. 문체부에서 했어요. 근데도 지금 이 무슨 이상한 단체들 있잖아요. 뭐 종교 단체. 아니 이것들은 뭐 유림도 아니고 뉴라이트도 아니고 도대체 정복 세력도 아니고 무슨 생각으로 아니 아이들한테 이게 무슨 성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무슨 야한 내용 이런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어떤 사춘기 과정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정체성, 혼란 이런 것들을 뭔가 지적해주고 이해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성은 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가 봐요.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교육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놈이 이상한 또라이가 들어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원칙적인 어떤 교육적인 부분 안에서의 고찰이나 감찰을 거쳐가지고 이런 게 일어난다 그러면 아예 진즉에 이게 없었겠죠. 갑자기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는 이상한 일을 하는 또라이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그 또라이를 누가 심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경기도 초중고거든요. 경기도 교육감이 누구죠? 임태희. 그렇습니다. 임태희가 꽂아놓은 어떤 쓰레기가 들어가갖고 나름 뭔가는 좀 해야 되겠고 새롭게 뭔가 좋은 제도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없으니까 아예 그거를 갖다가 날려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기사에는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대표가 특정 종교 이념을 가진 우익단체들이 학교 도서관에 있는 성교육 책들을 치우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며 이를 방치한 경기도 교육청의 행동도 매우 비겁한 일이다. 분명히 이거 했던 놈은 어디 교회 댕기는 장로 새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도 어렵게 시행되고 그동안 지켜져왔던 학생인권 조례가 폐기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교사와 학부모 또는 또 교육 현장 안에서의 충돌 문제가 더더욱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학생 인권 조례를 놓고 뭐 교권이 무너졌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교권을 무너뜨린 건 학생이 아니고요. 일부 극렬한 학부모들과 그에 편승해서 세상에 지잘난 줄 아는 이른바 좀 모난 있는 집 자식들 검사 새끼들이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거지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생들 평범한 교사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원칙적인 부분 안에서 이와 관련된 관계들을 원만하게 유지해 왔었던 나름대로의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이번 정권에서 폐기가 돼서 날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교육자와 뭐 스승과 제자 지금 스승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만 그런 관계보다는 매우 실무적인 뭐 학원 선생님보다는 못 가르치지만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니면 만나야 되는 꼰대 뭐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더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소 닭보듯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훈육을 하거나 혹시라도 어떠한 형태의 기분 나쁜 언쟁이 오가게 되면 이젠 바로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장 가는 거예요. 학교 안에 내규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앞으로 더 심하게 그렇게 되겠죠. 가면 갈수록 우리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 현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런 책을 검열을 해버리면 어떡해? 여러분들 우리 교육의 목적은요. 서울대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시민의식,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위를 따지고 얘네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공교육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공교육은 그런 방향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른바 생각이 없는 공부 노예들, 좀비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